자, 남구의 집기지 현황을 한번 볼게요. 자, 남구는 이렇게 17개 전자 요성하면 행정동인데 못하났네. 행정동과 6개 법정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루어져 있고 지역적으로 보니까 부산에 어떻게 바닷가로 제일 가운데 있죠. 가운데 있어요. 자, 위로는 수영구가 옆에 근접지인 게 보이죠. 바로 광안리가 붙어 있습니다. 수영구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로는 연제구, 그 다음에 진구, 그 다음에 동구죠. 요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동구하면은 북항이 있고요. 부산 진구하고 부천 여세권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연제구는 어떻게 보면 행정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륙에서는 굉장히 동래구, 솔직히, 최근에 보면 솔직히 동래구보다 연제구가 더 비싼 아파트도 많죠, 그죠? 연제구 교통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광안리를 엮여 있는 해운대구가 인접해 있다. 자, 남구 같은 경우는 반도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나라의 지도하고 비슷한 느낌이 나죠? 세 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 면이 다. 똑같이 바다로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반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참고로 이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보는 남구가 여기인데, 제가 색깔 칠한 건 중부산 생활권을 갖다가 표시를 해준 거고요. 요 위에가 동부상권, 여기가 서부상권, 중부상권에 남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남구의 위치 바다를 향해서 남쪽으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반도 형식으로 푹 튀어나온 형태로 되어 있어요. 동부산과 중부산을 연결하는 도로가 많이 통과한다. 재개발이 폭발적으로 대연동 일대에 폭발적으로 이뤘다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진행함으로 해서 향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지금도 많이 변했다. 그 다음 행정동으로는 아까 중에 이제 위가 대연동, 그 다음에 옆에 문현동, 밑에 우암동, 간만동, 그 다음에 용호동, 용당동 이렇게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입지를 보니까 동속가가 위로 지나가고 지하철 2호선 라인입니다. 2호선이 하나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제를 보니까 문현금전단지가 문현동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경대와 경성대 상권이 이제 굉장히 잘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간만, 우암, 신선대 부두에 따라서 부두 일자리들이 공업지 일자리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교육원 말씀드린 데도 부경대하고 경성대가 있어요. 부경대 같은 경우는 수세한대하고 부산공대가 이제 같이 통합해가지고 이제 부경대로 몇 년도더라? 좀 됐어요. 98년도인가 몇 년도에 통합돼가지고 이제 부경대로 이름 지어가지고 부경대는 그래서 수산대가 있는 무슨 캠퍼스죠? 옛날에 이제 부산공대가 있는 용당 캠퍼스랑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수대가 있는 이게 뭐지? 남구 무슨 캠퍼스, 대형 캠퍼스일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두 개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부경대는. 자, 그 다음에 관광은 5, 6도, 이기대, 영호만, 유람선 등이 있고요. 자, 주거지를 보니까 랜드마크를 보니까 더 비치 푸르지오 서밋이라고 84 기준으로 12억 4천 정도가 찍었네요. 평당 3,600이네요. 여기에 일대 그 정도 찍었다는 거, 이 정도 했구나라는 감을 보시고 또 뒤에 보시면 또 가격하고 나오니까 참고로 대장이 10여까지 갔구나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구는 25만 5천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다른 구와 비교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남구도 이제 계속 도심 안에는 계속 인구가 계속 줄고 있죠, 그죠? 부산도 이제 외곽지 좀 이제 개발을 통해서 인구가 많이 빠져나갔어요. 많이 줄고 또 수도권 이후에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죠? 자, 1995년도에 과거에는 수영구도 남구였지만 95년 3월 1일부로 해가지고 일부 이제 수영구로 분리가 되면서 인구가 확 줄죠. 54만에서 32만으로 줄면서 지금 현재 25만 정도의 인구를 갖다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남구 일대를 한번 보세요. 여기가 남구인데, 요렇게가 남구인데, 그러니까 부산에서 바닷가 라인에서 어떻게 위치하는지를 갖다가 입지적으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북항이죠. 우리가 북항, 그 다음에 여기 영도예요. 여기가 북항, 여기가 남항이에요. 남항과 북항이 존재하고, 이쪽에는 이제, 여기까지 항구지만 여기는 뭐예요? 광안리 바닷가죠. 광안리 여기 있네요. 광안비치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 어디에요? 해운대, 광안리,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부산 동쪽으로는 대부분 관광지를 형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대부분 다 항만과 이런 쪽으로 일자리도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북항이라든지 남항 일대에 가장 근접해 있는 남구의 주구가 굉장히 근접해 있는 이런 가장 배후 주거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까운 인접. 그래서 위치를 한번 보시고, 결국은 지금은 이제 북한 같은 경우 이 일대가 1단계 구간이고요. 이게 2단계.
나머지 우한간만부도 그다음 영도 이쪽에도 있죠. 그래서 향후에 계속 개발될 예정입니다. 뒤에 나오니까 뒤에서 또 말씀드리고, 자, 그렇게 입지적인 거 위치가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를 잘 보시면 될 거. 바로 위에가 이제 서면이죠. 부산 진구에 서면이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황령산이 서면과 이제 터널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청 연봉을 보니까, 자, 문영동이 평균 임금이 6,970만원.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산에서 그래도 연봉이 가장 높은 지역이 연제구였어요. 거기에 이제 대부분의 행정, 시청, 그 다음 시의회, 그 다음에 통계청,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공기업들이 거기 많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 연봉이 1위였는데, 최근에 여기 바뀌었더라고요. 이제는 문현동이 지금 연봉이 6,700을 부산에서는 1위다. 문현 여신이죠, 그죠? 여신 때문에, 그죠? 연봉 1위다. 보시면 됩니다. 상권을 보니까, 아까 중에도 제가 지적도로 보여드렸지만은, 상업지가 얼마 안 되죠, 그죠? 지하철을 따라서 보셨듯이 경성대, 대연동, 그 다음 여기가, 목골 라인으로 해가 상업지가 형성되어 있었고, 그래서 요 일대에 이제, 상권들이 좀 많이 형성되어 있다. 경성대 상권, 대형대 상권, 요 일대가, 상권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일대는. 나머지 요 밑에는 솔직히 지하철권이 아니고 교통이 조금 많이 불편한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 관광을 한번 볼게요. 관광은 대표적으로 이제 유엔 평화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기대, 오륙대, 황령산이 있습니다. 요렇게인데, 남구에 관광하면은, 1번 하면, 좀 하면 이제 오륙도를 많이 아시죠? 오륙도를 많이 아시고, 그 다음에, 이기대가 있어요. 이기대가 있고, 그 다음 유엔 평화공원이 있습니다. 유엔 평화공원이 이제, 남구에 어떻게 보면 중심에 위치하고 유엔 평화공원이 있고, 그 다음 위로 이제 황령산이 있습니다. 요거 하나씩 보면은, 유엔 평화 문화 특구라고 이제 돼 있죠. 요거는 이제, 2010년도에 특구로 지정이 됐어요.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세계 유일하게 유엔 공원이 있죠. 그죠? 그걸 중심으로 해가, 2010년도에 10년 동안 2020년까지 평화 특구로 지정이 됐는데, 최근에 26년까지 연장을 했더라고요. 평화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유엔 기념 공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시면은, 여기가 뭐예요? 유엔 공원이 있고, 그 다음 여기는 조각공원 이렇게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평화공원이 이렇게 또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또 유엔 평화기념관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박물관 요 위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문화회관이 또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부산예술회관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밑에는 일제강점동원 역사관이 이렇게. 그래서 특구 지정한 데인데 하얗게 표시된 데가 요렇게가 이제 특구로 지정이 돼서 이걸 갖다 하나에 어떻게 보면은 세계 유일한 유엔 평화공원이다, 유엔 공원이다 보니까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계해서 이제 관광 활성화 이렇게 도모해서 쓰고 유엔 평화라는 문구를 갖다가 그걸 갖다가 그냥 막 쓰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국제 유엔 기구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유엔 평화 특구를 지정해서 이렇게 관광 상품화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조성이 됐죠. 요거 말고도 이제 전쟁기념관인가 또 아마 추가로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뷰가 지정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기대요. 이기대 뷰가 너무 좋죠. 아까 중에 용호 라인을 해가지고 바닷가로 이기대가 있는데, 이기대에서 바라보면 광안대교라든지, 그 다음에 마린시티, 해운대 일대가 다 보여요. 이렇게. 광안대교 보이고, 마린시티 보이고, 동백섬이 보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달맞이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 뷰가, 부산 사람들은 여기를 지방 사람들은 이기대를 잘 모르시죠, 그죠? 그래서 혹시나 기회 된다면은, 약간 한번 트레킹으로 해가지고 저희는 많이 가봐서 이렇게 해가지고 바다 라인에 따라서 굉장히 걷기 좋게 돼 있거든요. 5, 6도까지. 걸어서 1시간이면 충분히 갈 거예요. 그래서 뷰가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한번 기회 되면은, 한번 가보시길 갖다가 권장을 합니다. 이거 옛날에 한때 말썽이 많이 됐던데, 이게 옛날 공룡발자국이다. 그래가지고 한때 굉장히 했었죠. 근데 공룡발자국이 아니라고 발견됐더라고요. 이게 공룡발자국을 해가지고 공룡 동상도 세우고만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게 공룡발자국이 아니고, 이게 무슨 현상으로 해가지고 홀이 생긴 거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보면은, 요 일대에, 얼마 전에 이제 발표가 난 건데, 4월 9일, 올해 9월 9일 날, 풍류프 센터라 가지고 부산에 협약을 갖다가 협약을 했어요. 지금 현재 25년,
서울의 63빌딩에 이제 요게 이제 4년간 계약해가지고 25년부터 4년간 계약해가지고 미술관이 이제 들어서게 돼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끝나고 나면은 바로 30년 이후에 부산의 연구 유치로 해가지고 요게 이제 보니까 콩튜브 센터가 뭐냐니까 프랑스 파리에 3대 미술관이 루브르하고 오세르하고 퐁피두래요. 세계 3대 미술관인데 그중에 이제 퐁피두 미술관이 이제 부산에 이제 들어온다는 내용이고요. 요게 이제 파리에 있는 메인 자기 미술관이랍니다. 파리에 있는. 그래서 부산의 이기대에 여기 위치는 제가 아까 표시해 놨는데 요 자리에요. 요 자리에 이제 영구적으로 퐁피두 미술관을 갖다가 이제 30년에 유치를 하겠다라고 MOU 체결을 했는데 이 말도 많더라고요. 이제 시민단체에서 이걸 미술관에 유치하면은 파리 퐁피두 센터에 돈을 갖다 엄청나게 줄 거 아니에요. 그 돈이 엄청나다 하더라고요. 과연 이제 시민을세로 이제 이런 거 유치해가지고 돈 다 준다. 너무 많은, 그게 이제 정확하게 공개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말한 것보다 아마 이제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더 많은 돈을 갖다가 지불한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요새 최근에 이사 보니까 반대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제 여기 미술관을 갖다 유치할 예정이다라고 이번에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요 따라서 뭐가 있냐니까 용호 시사이드 관광개발지라고 요 끝부분에 여기가 이제 용호 5,6도거든요. 5,6도인데 이거 선착장이고 요 일대에 SK뷰가 보이네요. 용호 SK뷰가 보이고 요 일대에 요렇게 해가지고 관광지를 갖다 만들겠다. 용호 시사이드라고 관광지를 갖다 만들겠다 했는데 이게 26년도 원래 완공 예정으로 해가지고 20년도에 착공이 들어가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아직도 착공 소식이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그럼 여기 뭐가 들어서 참고로 보면은 그냥 시사이드 해가지고 테라스 만들고 시사이드 스탠드 그 다음에 스퀘어 복합 문화공간을 만들겠다. 그리고 4층 지상 4층 지하 4층 지상 4층 규모의 호텔도 건립하고 여기에 이제 5,6도 바다를 배경으로 야외 수영장 같은 것도 만들고 레스토랑 다목적 홀 그 다음에 루프탑 같은 걸 만들어서 관광을 시키겠다는 내용이에요. 향후에도 이제 호텔 같은 것도 건립하고 콘도 건립하겠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했었는데 아직도 착공이 안 되는 이유가 최근에 이제 올해 8월 달에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소송부랑 기약 없는 용호 시사이드 해가지고 떴죠. 이게 이제 과거에 20년도 당시에 이 땅을 사가지고 하려고 했던 건설사가 보니까 2011년도에 부도선을 하면서 부도 사업 포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업을 갖다가 이제 다른 어떤 회사가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하는데 기존에 요걸 하다가 중지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있던 공사비라는 일을 못 받은 회사가 유치권을 행사했더라고요. 유치권 행사해가지고 계속 하다가 올해 얼마 안 돼서 5월 16일 날 유치권 마무리가 됐었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법적으로 기사 유치권을 갖다가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사의 유치권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요걸 해결하고 이제 해라라고 나왔는데 이제 다 마무리는 된 걸로 됐는데 이제 최근에 어떻게 보면 공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게 굉장히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될지는 향후 뭐 소송 마무리는 끝난 것 같은데 향후 어떻게 또 진행될지는 한번 좀 주의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 계획이 있다. 되고 나면 용호동에는 굉장히 화제가 되겠죠. 용호 SK뷰 이거는 혼자 완전히 나홀로 아파트거든요. 아파트라기보다는 약간 호텔 느낌이 나죠. 그죠? 아무도 없고 지 혼자 있어. 주변에 상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편의점 정도 하나 있을라나? 제 아시는 지인분이 여기 옛날에 사셨는데 뭐 굉장히 조용하고 환경 이런 거 좋겠죠. 근데 뭐 솔직히 하나몰 인프라가 워낙 없다 보니까 가격이 생각보다 못 받쳐주죠. 저희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기대 라인이거든요. 이기대 요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스카이 라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쪽에 개발 예정이다라는 게 있다는 걸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